유기농업은 좋게 보면 효율적인 농업이고 나쁘게 보면 게으른 농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살균제나 살충제를 살포해서 벌레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도 않고,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이지도 않고, 비료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지도 않고, 관수 시스템을 깔아놓거나 물을 자주 주지도 않죠. 자연이 농기계나 농약이나 비료를 대신해서 농사를 합니다. 관행농업이 풀, 벌레, 세균, 바이러스 등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죽여서 최종적으로 멸균을 추구한다면, 유기농업은 반대로 가능한 다양한 생물을 살도록 하며 자연 면역 시스템을 완성하죠. 현재는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이 주류인 시대입니다. 그동안 관찰해본 결과로는 100명 중 99명 정도는 진딧물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비주류이면서도 주류와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되거나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번 영상에선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 중에 가장 깨기 어려운 것 3가지 중에 하나를 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기물인 흙에 대해서죠.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흙이 식물 성장의 기본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업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농작물은 흙에서도 자라지만 굳이 흙에서 고생하며 약하게 성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근처에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이 없고 유기물을 구입할 자본도 없는 열악하고 가난한 상태라면 무기물인 흙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고생하며 흙이라는 무기물에서 농작물을 키울 필요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10년 전에 난생 처음 병아리를 부화하고 병아리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관행농부들은 태어나자마자 일단 질병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먹이고 여러 가지 백신을 순서대로 접종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마렉 백신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닭들이 마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 닭들과 마찬가지로 마렉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지만 사망률이 낮아질 뿐이라는 것과, 접종한 닭들이 마렉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변종 바이러스 생산 가능성이 있고 병들어 죽지 않고 마렉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이치 때문에 고위험성 조류 독감 백신은 여러 회사 제품이 이미 존재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등의 국가에서만 사용을 했었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축산 선진국들은 고위험성 조류 독감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살처분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조류 독감의 경우 치사율이 높은 변종이 발생해서 인간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닭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접종된 닭들이 서로 전염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거나 변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아리들에겐 항생제나 백신 대신에 미생물이 풍부한 토양을 먹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10년 동안 닭을 키우고 알게 된 것은 닭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보장하는 유기농업으로 키우면 거의 병이 들지 않고 병이 들어도 이겨내고 살아가더군요.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닭들은 유기물이 없는 흙으로 목욕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황토로 지은 집은 벌레가 살기 어렵지만 친환경적이죠. 이건 제가 6년 전에 유기물 없이 흙으로 채워서 만든 관행농업 틀밭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6년 동안 이 틀밭을 관리하며 느낀 점은 무기물인 흙으로 채우려면 굳이 틀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밭에서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퇴비와 유기물을 조금 섞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도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관행농업으로만 관리하는 밭인데, 유기농업의 밭은 유기물로 덮어주면 토양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관행농업의 밭은 발전이 없고 매년 농사가 끝나면 이렇게 토양 생물이 살지 못하는 단단한 맨땅이 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햇빛을 가려주는 곳에서만 지렁이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죠. 저런 곳엔 차라리 닭이 먹을 풀이나
농작물을 빽빽하게 키우거나 유기물로 덮어주면 토양 생물들이 살 수 있지만 관행농업으로 하려면 매년 봄마다 제가 직접 퇴비를 뿌리고 부지런하게 노동을 해서 인위적으로 흙을 활성화시켜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봄 농사가 끝나고 여름에 새로운 작물을 심으려면 마찬가지로 또 퇴비를 넣고 갈아엎어야 하는데 관행농업 작업은 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고 농사가 싫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죠. 이곳은 과일나무들을 키우는 밭인데 제가 과일나무들과 서로 도우며 공생할 수 있는 특별한 서양잔디씨를 뿌려서 닭의 먹이도 되고 왕성하게 유기물을 생산하지만 키가 작고 비교적 연약하며 인간 피부에 닿아도 풀독을 옮기지 않는 특별한 잔디식물을 키우고 있는 곳인데 어머니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 그 빈자리는 흙이 단단하게 굳게 되고 앞으로는 키가 크고 강하며 관리하기 어려워서 과일나무와 공생하기 어렵고 피부에 닿으면 풀독을 옮기고 닭들이 먹이로서 선호하지 않는 게르 같은 풀들이 자라게 됩니다. 관행농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이치 중 하나가 고양이는 닭을 공격하고 죽여서 먹지만 동시에 닭들을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은 오랜 기간 잘 연구되었고 일반인들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농작물이죠. 그래서 삼의 농사법을 살펴보면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유기농업으로 키우는 사냥삼이라는 건데 인위적인 손길이 없어야 하고 오랜 기간 더 많은 유기물이 퇴적될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자연 상태에서 산 삼은 무기물인 흙에는 뿌리를 뻗지 않습니다. 퇴적된 유기물에만 뿌리를 뻗죠. 저런 유기물 토양 속엔 두더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생물들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균형을 맞춰서 살고 있죠. 저 사냥삼은 자연 면역력이 강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삼은 관행농업으로 흙에서 밀식 대량 재배하는데 자연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해줘야 할 일이 너무 많죠. 봄부터 가을까지 차양막도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농약과 비료로 해결을 합니다. 대신 자동급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크고 굵은 인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즘은 소비자들이 농약을 많이 쓰는 인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쪽짜리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기도 하더군요. 인삼은 보통 병해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서 처음으로 무농약 하우스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틀밭을 만들고 흙은 넣지 않고 유기물을 채워서 재배를 하죠. 다만 반쪽짜리 유기농업이라고 말한 이유는 토양 생물을 번식하지 않고 멸균 토양을 사용하며 여전히 토양 살균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로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채소를 키울 틀밭을 만들면 토양 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유기물로만 채우죠. 참고로 틀밭 주변 토양은 반드시 우두칩이나 낙엽 등의 유기물로 덮어줘야 합니다. 저는 틀밭 주변에 저렇게 닭의 먹이도 되고 주기적으로 잘라서 틀밭을 덮어줄 수 있는 풀을 키우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만 수년 동안 여러 번 씨를 뿌려도 어머니가 모두 뽑아버려서 결국 실패해버렸습니다. 토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틀밭의 토양을 잘 관리한다 해도 주변 토양이 죽어 있으면 기후변화나 생태계 변화에 취약하게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유기물 틀밭을 낙엽 등의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로 덮어주면 산삼의 재배 상태를 재현하게 되는데 가끔씩 풀이나 낙엽 등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로 덮어서 보충해주기만 하면 비료나 농약이나 농기계나 노동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도시 옥상에서 사용 중인 텃밭 상자인데 흙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비교적 작은 상자지만 많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농약이나 비료나 관행농업에서 사용 중인 어떠한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본성대로 레릿비 하게 놔두면 됩니다. 레릿비는 유기농부에게는 애국가와 마찬가지죠. 수박이 자라고 있죠. 여기도 수박이 자라고 있죠. 이건 새로 나온 수박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수박이 새로 나왔네요. 여기도 지금 수박이 자라고 있고. 유튜브에서 보면 많은 귀농인들이 귀농을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농사는 힘들고 이것저것 투입되는 비용은 많고 일은 많이 하는데 최저시급 수준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죠. 대량 생산을 하는 농부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소규모로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건 한 유튜버가 200평 고추 농사 투입 비용을 공개한 영상인데 유기농업에서는 저 비용이 모두 0원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고 유기농업은 임대한 땅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죠. 모종값은 선택인데 저의 경우엔 농작물 종류에 따라서 씨앗을 구입하거나 직접 채종해서 파종하기도 하고 모종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저 투입 비용 목록에서 노동 비용은 제외한 것인데 농약을 뿌리는 것도 막노동 수준이고 검정 비닐을 걷어내는 것도 막노동 수준으로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면 덜 힘들고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소연하는 귀농인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다다음 영상에서 바이엘이 판매 중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에 대해서 말해볼 예정인데 만약 청양고추를 심는다면 씨앗 비용은 바이엘에게 가죠. 농약값도 바이엘에게 갈 가능성이 높죠. 바이엘은 식물 종자와 박테리아, 벌레, 식물, 동물, 인간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과 바이러스를 위한 약을 개발한 회사죠. 인간은 매일 바이엘을 먹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바이엘의 유튜브 채널에서 알리온이라는 제초제 살포 방법을 설명한 영상인데 남들은 놀러 다니는 따뜻한 봄날에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고 저렇게 위험물질을 살포하고 있으면 농사가 재미있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작년에 유기농업용으로 시판되는 비료와 퇴비를 관행농업 밭에서 채취한 흙과 유기농업 밭에서 채취한 분해된 유기물에 넣고 메리골드 모종을 심고 그 위에 루꼴라 씨앗을 뿌려서 여러 종류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물인 흙은 젖었다 마르면 단단하게 뭉쳐지는 성질이 있죠. 그렇게 뭉쳐진 흙은 공기를 차단하고 물을 매우 느리게 배수하며 적은 양의 물만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해된 유기물은 배수가 잘 되고 많은 물을 품고 있을 수 있고 공기가 잘 통해서 토양 깊숙한 곳까지 토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토양에선 식물 뿌리가 길고 풍성하게 자라게 되죠. 무기물인 흙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룰 예정인데 시판 중인 발효계분이나 유박을 관행농업 흙과 섞으면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흙 속에는 토양 생물이 존재하지 않고 유박이나 발효계분은 토양 생물을 죽이죠. 독성가스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흙에서는 오래 머물며 점차 독성이 강해지게 되고 결국 식물을 죽입니다. 이게 발효계분인데 양계장에서 나온 닭똥을 황산으로 급 건조시킨 겁니다. 물만 부으면 다시 토양 생물들을 전멸시키는 유독물질이 풍부한 닭똥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포함된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닭똥에서는 구더기와 밭에 있으면 좋지 않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유독물질을 빠르게 분해해서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토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 구더기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자연의 이치는 그렇더군요. 왼쪽 메리골드는 살아있고 오른쪽 메리골드는 죽어있죠. 이건 동일한 발효계분을 유기농업의 토양과 관행농업의 흙에 넣고 비교해 본 건데 공기가 통하는 유기농업의 토양에선 유독가스가 증발하지만
관행농업의 흙에서는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유기농업이 무조건 옳고 관행농업은 틀리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농사는 요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하면 그게 옳은 거겠죠. 다만 저는 농부로서 쉽고 편하고 여유롭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유기농업을 좋아할 뿐입니다. 또한 농사는 나와 자연이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주기적으로 제약회사에게 세금처럼 돈을 바치는 게 싫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 못할 이유가 있지만 제약회사와 주류 식품업계가 무서워서 말하지 않습니다.